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무단정치 정중부 화포채무선 중립칠연 김부식입니다. 먼저 정중부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던 무신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요. 바로 이 정중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단정치 정중부가 바로 이 무신란의 주역인데요. 당시에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고려시대의 무신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문신이 더 우대되었기 때문에 이 무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요. 급료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문신들 중에 나이 어린 문신들도 나이가 많은 무신들을 막 차별하고 막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머리 끝까지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이 어린 무신이 나이가 좀 이제 지긋하신 정중부, 오늘 정중부 있잖아요. 이 정중부에 수염을 태우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병수바퀴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 문신들이 보현원에 이제 모여서 놀고 있었을 때 무신들한테 그거 좀 해보라고 심심하니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자기들보다 이제 좀 직위가 높으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송이라는 분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이거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이 어린 문신놈이 내려와가지고 똑바로 해 하면서 그 이송의 뺨을 확 때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무신들이 그동안 쌓였던 게 빵 터져가지고 이래선 안 되겠다. 문신들 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이 문신의 갓을 쓴 사람은 모조리 다 죽이라 라고 해서 이 무신들의 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주도 세력이 바로 이 정중부라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무신들이 그렇게 빵 터지고 다 죽이고 중방이라는 그 기관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허수아비로 있고 실질적인 이제 그 정치 주도는 무신들이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무신들이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 세력 다툼이 시작이 돼서 서로 죽이는 사건들도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권을 잡았을 때에는 이 사람이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민들도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런 희망들이 이제 서민들에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온갖 반란들이 일어나게 돼요. 명학소라는 곳에서는 망이와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여기는 소에서 현으로 승격이 돼요. 그리고 김삼이와 효심이 또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제 이혜민이 여기에 같이 연합을 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란이 있다면 이 무신들에게 반대하는 반란도 있었겠죠. 바로 조이총의 난도 있고요. 그리고 귀법사의 스님들이 반란을 또 일으키는데요. 귀법사 스님들이 이 무신난이 무슨 상관이라고 왜 싫어할까요? 바로 이 스님들은 문벌귀족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벌귀족들이 권력을 잃게 되면 본인들의 권력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귀법사 스님들까지도 반란에 동참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보당의 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그 무신들 사이에서도 서로 권력을 위해서 죽이는 사건이 이어지다가 최충원에 이르러서 그 권력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최씨 집안에서 계속해서 권력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후 때는 개인 무신의 사병 집단이었던 삼별초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중부였고요. 다음은 화포채무선입니다. 화포는 그 대포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군대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위력이 엄청나잖아요.
뻥뻥 해가지고 그냥 그 주변이 다 초토화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무기를 사용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별로 중요성도 사실 못 느끼고 있었고, 화약이라는 것은 불꽃놀이에만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 최무선이라는 분이 이 중요성을 느껴서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화통동합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 화포를 개발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고려 말이었거든요. 이때 왜구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해적들, 이 왜구들이 엄청 성행을 했었는데 이 화포의 활약으로 이 왜구들을 모두 무찌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개발품인 거죠. 이 최무선 같은 경우에는 화포를 개발을 할 때 원래 이제 우리 그 고려 안에서는 기술자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자에게 배우기 위해서 엄청 무단히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국 강남에서 고려로 오는 상인들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이 화약 제조법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덕분에 무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중림치련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한국사 공부하시면 꼭꼭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듣는 분이신데요.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서경천도 운동, 고려의 서경천도 운동 있는데 그때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고려 문화사 파트에서 삼국사기 저자로 한번 나옵니다. 이 삼국사기를 저술하게 된 배경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요.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이제 유교적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서 김부식에게 명령을 해서 역사서를 하나 편찬하게 해서 이 삼국사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지금 현존하는 역사서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역사서고요. 사실 그 이전에 쓴 역사서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역사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대사 역사서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각자 나라에서 만든 역사서가 다 있지만 그 역사서들이 죄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을 잘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삼국시대의 역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삼국사기는 수리부작이라는 형식을 따랐는데요. 바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화적인 내용도 다 배제를 해서 단군신화 적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증거주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만의 역사는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딱 요 세 나라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열전에는 인물들 별로 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